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영장 덮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또 수영장 여과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수영장 작업하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 수영장 이제 덮개를 설치하려고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놨습니다. 이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인데 세이프 수영장 덮개를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분해를 했거든요. 네, 이제 수동인데 세이프 그 수영장 덮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일로 이렇게 트랙을 설치해 놓으면 그 트랙 옆으로 해갖고 네일이 이렇게 쭉 가면서 수영장 덮개를 맙니다. 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네일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수영장이 이제 말리고 펴고 이렇게 되거든요. 수영장이 이제 이렇게 덮여 있는 상태면 이렇게 이제 수영장 덮개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제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수영장 카바인데 제조회사에서는 이게 한 15년 정도 사용 가능한데 실제 사용하시는 바이어들이 보면 8년 정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 레일 사이, 요 홈 있죠, 그죠? 요 레일 사이에 여기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끼워지고 요 레일 사이, 요 트랙, 요 레일 사이에는 이쪽 부분이 들어가요. 예, 이쪽 부분이. 그래서 이제 쭉 조립해서 딱 펼치면은 수동으로 수영할 때는 쭉 말면 돼요. 그 다음에 수영 안 할 때는 쭉 펴면 얘가 이제 말면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 노라가 이제 움직여갖고 말리고 펴지고 이렇게 합니다. 얘가. 그래서 이제 이 수영장 덮개 이름은 이제 세이프 덮개를 하는데 안전 덮개죠. 사람이 올라타도 안 내려가요. 예, 그 정도로 인장력이 강한 제품이거든요. 예, 그리고 열 손실이 굉장히 이게 작아요. 일반 뭐 뽁뽁이 이런 거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열 손실이 작아서 에너지 비용도 굉장히 많이 아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은 리모델링 현장이라서 이렇게 이제 노출형으로 하는데 새로 이제 신규를 한다든지 새로 이제 신규 공사를 하면은 이거를 매입을 하는 게 좋아요. 예. 그 옆에서 이제 그 트랙을 설치해 갖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깨끗하게 이제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신규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사전에 계획 단계에서 이걸 매입을 해라. 그럼 열고 수영장 덮개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안 열고도 할 수 있어요. 안 열고도 요 틈에서 요 밑에서 구조적으로 디테일을 풀면 그냥 수영장 덮개를 안 열고도 할 수 있어. 한 번씩 점검할 때만 여시고. 그래서 여러 이제 좋은 그 아이템과 좋은 방법들이 많으니까 수영장 처음에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수영장 디테일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그렇게 한번 권유를 드립니다. 이제 수영장 덮개가 이제 종류도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PC 슬레이트 덮개도 있고 물에 뜨는 것도 있고 물에 안 뜨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압으로 하는 것도 있고 수중에서 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밖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영장 덮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주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PC로 좀 하시는 분들은 또 많아요. 인피니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 뭐 트랙을 설치할 수도 있지만 계속 물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물에 떠 있는 수영장 덮개를 쭉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장 덮개는 종류도 너무 많고 재료도 많고 또 태양열을 이용해서 또 사용하는 수영장 덮개도 있어요. 보온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물을 따뜻하게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또 전동성 열 손실이 아예 없게끔 하는 또 수영장 덮개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영장을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러니까 건축 설계 단계부터 이런 계획을 잡고 계획을 하시면 수영장이 정말 수영장 디테일이 정말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깔끔하게. 그리고 관리도 쉽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어떤 구조는 지금 이 수영장 구조 이런 거 설계하실 때 구조는 기능, 편리성,
아름다움에 따라와야 된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로 보면 이제 에러가 나는 것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수영장을 가로 세로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픽스를 해요. 그럼 땅을 파고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 다음 이제 디테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덮개 문제도 생기고 또 기계실 문제도 생기고 그럼 뒤에 이제 막 이렇게 노출도 해야 되고 따로 이제 기계실을 뭐 또 뒤에 만들어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관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에러들 미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다음 또 실내다 그러면 실내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수증기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하고 나면 이제 뭐 시쳇말로 그냥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런 걸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기획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풀빌라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은 이 손님이 이제 이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고객이. 그럼 고객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좀 편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기능도 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뻐야 되고, 또 관리하시는 분도 또 편해야 되고, 또 기능이 또 편해야 되고, 다 이제 이런 충분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 그죠? 그럼 구조가 그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냥 이게 덮개, 수영장 덮개 집, 땅 파서 만들고, 그 다음에 기계실 가고.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설계하시는 설계사님들께서 이걸 모르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 오시는 설계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제가 다 그냥 알려드려요. 예. 전화 오시는 설계사님들은 그냥 제가 알려드립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이즈라든지 기능이라든지 특성 이런 걸 모르시다 보니까 뭐 깊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 현장에서 알아서 하세요. 딱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럼 건축주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잡을 때는 진짜 뭐 이게 스키마 방식이다, 오버풀 방식이다 이런 거까지 하나씩 다 해서 디테일을 잡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세스 과정이 없이 그냥 도면에 가로 세로 얼마 해라, 건축주 알아서 해라, 심지어 재료도 뭐 건축주 뭐 지정 타일, 뭐 건축주 지정 마감, 뭐 건축주 지정 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건축가면 건축가답게 그렇게 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그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을 해주면 돼요. 타일은 어떤 재료 써라. 그 다음에 접착제는 어떤 재료를 써라. 방수는 어떻게 해라. 에러가 날 일이 없잖아요. 건축주 알아서 하세요. 건축주 뭐 지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건축주께서 알면은 뭐 시공업체하고 건설업체 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시공도 마찬가지예요. 시공을 잘 한다 해갖고 이런 디테일 기술적인 걸 모르잖아요. 이건 전문가가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는 건축 설계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예. 한 번씩 제가 과거에도 그렇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정말 디테일 있게 풀어주시는 건축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전국적으로 그런 분들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꼭 초기 단계에서 설계 건축사님하고 꼭 의논하셔라. 그리고 건축사님은 이런 디테일을 모르면 전문가하고 꼭 협의하셔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조 있잖아요, 구조. 우리 뭐 수영장 구조든 뭐 풀빌라 이런 구조든 이런 거를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이게 건축주가 어떤 컨셉으로 할 거다. 자기는 어떤 고객의 어떤 타겟층이 어떻다. 그리고 수영장은 어떻다. 이 고객 운영하시는 이 고객분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철학을 반영해서 구조는 기능, 그 다음에 편리성, 아름다움 여기에 따라와야 돼요. 이걸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구조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비정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영장 덮개를 매입을 시키고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기계실 어떻게 처리하고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구조는 설계하실 때 그 구조가 모든 걸 이제 반영을 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조 검토하고 보강하고 비용이 들어가면 비용을 추가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어떤 풀빌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어떤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의 어떤 이 건축주의 어떤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거 뭐 타일이다, 건축주 지경,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돼 있잖아, 그죠? 뭐 그냥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맡은 시공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타일 붙일까요? 그다음에 디테일한 시방이 없어요. 방수에 대한 시방도 없고 뭐 어떤 재료 붙여라는 것도 없고 잘못 붙인가 겨울에 뭐 터지고 깨지고 일어나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수영장 덮개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수영장 덮개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노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기획할 때부터 이렇게 쭉 하면 예쁘고 편리하고 기능도 좀 편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도 좀 편리하고 관리하는 분도 이제 편리하고 다 그래 될 건데 이런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발견하게 되면 막 개판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그나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필요성을 느껴갖고 그나마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수영장 기획을 할 때 제대로 하면 선 하나, 라인 하나 이런까지 좀 생각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제 여과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 여과기가 좀 이번에 처음 이제 국내에 저희가 수입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보면 좀 길쭉하잖아, 그죠? 기존의 여과기들은 옆으로 좀 많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퍼졌어요. 근데 얘는 수직으로 많이 올라왔죠, 그죠?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물이 여과 과정을 걸치면 높은 데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 여과층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여과가 이제 잘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옆으로 퍼졌다 그러면 여과층이 작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여과 능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과기는 이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보시면 요게 이제 보면 여과기 통 안인데 이걸 한번 빼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네트럴 저게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잘 안 보이죠? 잠깐만요. 요게 이제 이 다리발 같은 거 여기 있죠, 네트럴이라는데 요걸 제가 한번 빼볼게요. 그냥 하나 풀러볼게요. 이게 여과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이제 네트럴인데 이게 이제 9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막 이랬죠, 그죠? 예,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물을 모아요, 얘가 이제 물을 모아가지고 깨끗한 물을 걸러서 밑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얘가 다시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네트럴이 좋으냐 나쁘냐 이게 여과기의 이제 성능이에요. 이게 이제 안 좋으면 깨지고 압력에 의해서 뭐 파괴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트럴인데 이게 여과기 핵심이에요. 뭐 큰 거 없잖아요. 뭐 중요한 것도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육방 밸브가 또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포지션 파이프예요. 얘가 포지션 파이프인데 얘가 이제 그 밑에 이제 고정이 되거든요. 예, 저 밑에 보면은 고정하는 게 있어요. 연결. 이게 그래서 포지션 파이프가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육방 밸브가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육방 밸브가 이제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육방 밸브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면 요 위에가 이제 입력이에요. 여기 이제 리턴.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물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예. 물이 이제 입력이 들어가잖아, 그죠? 예, 물을 쑥 인이에요. 그럼 여기로 물이 나와요, 여기로. 예. 그리고 리턴은 요건데 여기서 이제 깨끗한 물이 이런 포지션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리턴. 예. 일로 들어가서 일로 물이 쭉 물이 이제 일로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일로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제 밑에는 이제 여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여과제가 쭉 물을 여과하면서 아까 네트럴 걔가 쭉 깨끗한 물을 또 빨아가지고 밑으로 또 공급해요. 그럼 그 밑에 있는 물이 다시 리턴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수영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원리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번에 신형으로 저희가 내리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조금 고급화됐어요. 이게 보시면 오링도 보면 이게 이제 오링인데 이 다른 제품도 보면 이게 굉장히 가늘할 거예요. 그럼 잘 나가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두껍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안전하죠. 예. 두껍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고급화된 거예요. 또 이제 고장률도 없고. 그다음 육방배불 이렇게 돌다 보면 여기 안에도 이제 오링이 있는데 그것도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뚜껑으로 돼 있어요. 예, 제품 자체가 조금 일반 싼 제품에 비해서 좀 달라요. 예, 그리고 이제 얘가 압력 게이지예요. 예, 압력 게이지는 이제 여기다 달아요. 나중에. 예, 이렇게 이제 돌려고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백워시 할 때 물이 이제 탁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깨끗한 물이 계속 이제 보이면 이제 백워시가 다 된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지저분한 물이 계속 나오면은 계속 백워시를 해줘야 돼요. 요걸 모니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백워시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워시 할 때 물 상태를 보기 위해서 이게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제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 주로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모래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값도 싸고 또 그래서 이제 모래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 물이 모래층만 통과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게 뭐 언제 발견됐지는 역사적으로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이 모래층만 통과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런 여가 과정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아, 모래를 통과하면 물이 깨끗해지는구나.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모래에 있는 실리카 성분이 물에 있는 부윤물이라든지 물에 있는 미세한 물질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박테리아, 그 실리카에 이제 실리카가 얘들을 이제 흡착도 해요. 그래서 이제 물이 정화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래에 있는 그 실리카 성분이 한 70% 정도 돼요. 그렇게 이제 과거에 이제 옛날 분들이 이제 그래 발견한 거예요. 근데 현대 들어와서는 이제 지금 모래도 쓰지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리지널 100% 예, 100% 이제 실리카를 씁니다. 이게 이제 3년에서 한 5년 이렇게 사용 가능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